안녕하세요. 저는 서종관이고 ENM에서 이제 수학 가르치고 있고 고3들만 제가 가르친 게 한 2011년도 9월 17일부터라서 한 13년, 14년 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설명회가 그 취지가 굉장히 명확한 게 오늘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 되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니까. 그리고 사실 학원이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학부모님이라면 오늘 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도 문제지만 이게 가서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듣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을 솔직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맞는데 사실 더 궁극적인 취지는 학원을 신뢰해도 된다라는 거 하고, 저 사람 만난 게 내가 재수구나, 우리 좋구나, 기대해도 어느 정도 되겠다. 물론 아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원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은 크게 없고, 시작할 때 제가 이 설명회 나기보다 올해는 앞부분에 후기를 쫙 넣어놨어요. 후기를 쫙 넣어놨는데 아까 저희 대표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서울대를 누가 갖고 의대를 누가 갖고 이런 것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고3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그 친구가 열심히 했고 그 친구가 포텐셜을 발휘했고, 물론 저의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은 학생 역할이 더 컸던 게 맞고, 그래서 입결보다는, 물론 뒤에 입결을 쫙 막 게시하긴 했는데 이제 후기들을 보시면, 보통 제가 이 후기를 이제 넘기다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후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드는 것들만 추려서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실제로 제가 문자로 주고받았던 거 위주로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서종환이 치시면 제 이름이 서종환인데 이렇게 치면 막 수업했던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서종환 이렇게 후기 이렇게 치니까 막 동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제자들이 얼굴 가리고 다 찍어줬던 건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사실 학원 선택이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학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학원도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학원이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고3이 됐을 때는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중요하고 강사의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예전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촬영을 해줬던 그것들을 읽으셨을 때 저에 대한 신뢰나 학원에 대한 신뢰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어머니한테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냥 후기만 쫙 넣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지금 보면 주로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적어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정시도 얘기하고 종합도 일부를 얘기하겠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게 유튜브에 보면 진학팁이라든지 유니브 클래스라든지 보면 애초에 이제 구독자가 많은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은 진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보면 저도 이제 몸이 하나니까 왕왕히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도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아버님.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한영에서 2.8인데 종합을 쓰고 싶은데, 물론 저한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면 저는 0.1초 만에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피드백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품 팔아서 우리 아이가 어떻고, 그리고 담임하고 3학년 담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원점수로 넣었을 때 어떤 학교가 더 유리하고 이런 거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죄송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고 나발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착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사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지금 의대를 진학하려는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의대를 갈 수 있다거나 실제로 뭐 서울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거는 발품을 팔아서 내가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라는 거고, 제가 이제 3학년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입시가 제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사실 노력이잖아요. 오늘 아마도 안 오신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 저한테도 가감없이 막 질문에 대한 카톡도 하시고, 제가 물론 이제 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문자 남기면 또 저가 그래도 늦게라도 답변 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어머님들의 노력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세한 부분은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후기를 제가 막 솔직히 아까 낮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후기는 말씀드리자, 요 후기는 말씀드리자 막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면 이제 후기들을 쫙 읽어보시면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보면 좀 아마 좀 마음에 와닿는 후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게 부모님들이 저한테 남겨주신 글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글들 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란 단어가 제가 백날 써봤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방 소비자 측에서. 그러니까 학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학생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진짜 발악했다 1년 동안,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묻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적어도 저희보다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쌤들이 같이 고생하고 노력해줬는지 후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티가 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내년에 유족분 A, B, C반하고 공통수학, 수능 공통수학 A반, B반하고 수리 논술을 한 반을 맡게 됐는데, 제가 맡은 수업에 대해서 서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물론 제가 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했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원래 생각하고 다르게 후기를 탁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꼭 한번 읽어주십사. 그리고 그러면 아마 어떤 신뢰도 생기실 거다. 어차피 사교육이라는 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으실 텐데 믿어도 되겠다. 이 정도 반응이면 믿어도 되겠다. 어차피 너무 많은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아마 딴 건 몰라도 신뢰에 대한 어떤 믿음은 확실히 생기실 겁니다. 생기실 것이고,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 구라가 아닌 게 이 몇 개 체크를 했어요.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자.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문자 받은 것들이 진짜 많은데 주로 이제 논술로 좋게 합격하면 저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솔직하게. 내신이 뭐 4점대인데 3점대인데 좋은 대학 가면 진짜 저한테 고맙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문자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은데, 사실 보면 이 이제 진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실제로 배웠던 게 수능 같이 공부하고 배제고고 내신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서울대를 가고 이제 반수를 해서 이제 의대를 4개나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또 똑같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아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어머님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딴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진짜 알아주시는구나.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한테
사실 많은 거를 얻어가지 못했거든요. 워낙 잘하는 친구고 또 제가 기껏 해봤자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3학년 중간 기말 그리고 수능 이제 하나를 틀렸었는데 이게 다예요. 그 나머지 기타 과목도 지가 다 했고 어머니가 발품 팔아서 대치동에 학원 보내고 온갖 발광 다 해가지고 좋은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를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그 어머님이 제가 얼마나 그 친구한테 진정성 정말 노력을 했는지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네. 올해도 2번이나 소개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인데 이제 보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그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개개인 애들이 써줬던 것들이.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 물론 저희는 고3이니까 이지은 선생님하고 김현수 선생님하고 저와 저희 학원 대표님 이 네 사람이 의미가 있죠. 학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 네 사람이 한 팀인데 적어도 아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제가 이지영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겪다 보다가 이제 좀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저랑 학원 경력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이 정도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로 아이들이 진짜로 노력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감동받은 부분이 있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그 네 사람의 팀이 아마 그 후기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서 학원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런 후기들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맞을 겁니다. 딱 맞을 거고 개인적으로 후기를 정말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제가 설명회답게 일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질문이든 하셔라. 이 키가 몇이냐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뭐든지 다 질문하시면 제가 아마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만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도 다 드릴 테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보면 저희 이제 고등부집 겨울방학 때 이게 시간표를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놓은 건데 물론 확정인 시간표고 보시면 제가 하는 수업이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미적분이라고 나와 있는 A반, B반, C반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영상도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못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미적분 A반, B반, C반을 제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시겠지만 수원 수투 말씀드리는 건데 A반, B반을 제가 하고 그리고 미적분 D반을 김현서 선생님이 하시고 그리고 공통수학 C반, D반을 아까 제가 존경한다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재현 선생님이 공통수학 C반, D반을 하시고 그리고 확률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하는 대표님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윈터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계약을 했을 때 확통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요한 친구들 당연한 얘기지만 내신에서 들어간 친구들 그 시간들은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지는 않고 혹시 제가 말이 빠르거나 표준을 잘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영상을 한번 아마 대표님이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 표는 지금 저희 교육방학 때 시간표고 수리 논술이라는 걸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 수업은 제가 가슴 수업으로 생각했을 때 너가 진짜 진정으로 자신 있는 수업이 무엇이냐 자신 있다라는 건 배우고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고3 무조건 배우가니까. 그래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수업인데 그게 이제 아마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9일날 개강을 할 거고 그 전에 개강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도 있고 안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뒤에서 너무 자세하게 아이들하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소리 논술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뭐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시부터 쭉 진행이 될 건데 일단 토요일 오후 12시에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뭐 필요하신 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체 시간표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음 두 페이지는 이제 어차피 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학원에서 중요했으면 안 한다. 그 결과 4년치를 적어둔 거고 이제 지금 저도 오늘 와가지고 직구 보이 심화반 한말 제가 수업을 해서 직구하면서 이 표도 재작년하고 다르게 진짜 대충 러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하고자 말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고3만 했으니까 저의 판단과 그리고 예상이라든지 최소한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이틀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원점수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게 77점이 되었고 77점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똑바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혹시 좀 없으시더라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미적분과 확률 통계에서 이제 원점수 차이에서 1등급이 그러니까 어머니 관심이 없으셔도 이거는 어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44인가 5인데 사실 눈이 잘 안 보여요. 노가 확실히 온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똑같은 1등급인데 이제 확통 선택한 친구는 92점이 넘겨야지 1등급이 나왔고 미적분은 정확하게 85점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8점 정도 차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적 받아보니까 7점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면 어머니도 최소한 이건 아실 거예요. 최소한 아이가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더 좋은데 우리 아이가 1을 목표로 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런다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조금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확률과 통계 선택에서 1등급 받기는 너무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저는 이제 항상 제 제자들을 대입시켜서 말하는 거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는 없었는데 3년 전에 그 배재고의 유지민이라는 친구가 문과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이 있었어요. 물론 서울대를 갔죠. 물론 서울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저랑 2월 달부터 9월까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정말 잘한 친구예요. 근데 이때 23년도에 92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23년도 1컷 확통 1컷이 93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재종교 1등이 수능에서 2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망했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공통수학 포함해서 한 개, 두 개 틀린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연 확통 선택한 애들 중에 몇 퍼센트가 1등급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평가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다 예상하는 게 0.4%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0.4%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4.6% 위에는 1등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가 어머니들 딱 심플하게 내가 등급이 필요한데 1등급 또는 2등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을 때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대신에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면 무조건 좋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이 원점수 비교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신기한 게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그대로 넣었는데 딱 전부 다 7점씩 차이 나잖아요. 7점이면 사실 엄청난 차이인데 세 개가 다 7점씩 차이 나죠. 보면 결국에는 그 미적분 선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가시적으로 완전히 보이는 거고 등급 따기에 훨씬 유리하다. 단 너무나 양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기하 벡터를 제일 좋아하지만 기하 벡터는 이게 안 쳐줘야지 선택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수업하는 건 미적분이지만 제가 미적분을 수업하고 소리 논술에서 미적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쉽다 아니야 너보다 쉽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학생들이 느끼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이번 미적분도 특별히 저는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장점은 명확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딱 심플하게 말하면 양이 너무 많다. 양이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떤 강사는 4배다, 어떤 강사는 3배다. 저는 그건 말 못하겠고, 확실한 건 2배는 훨씬 높습니다. 공부량이 2배는 훨씬 높습니다. 확통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 수토가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미적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그러니까 이 선택은 유불리를 어머니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저한테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두 학생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학생이 하나가 공부를 못해, 수학을 싫어하고 못해요. 수학을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고, 그리고 방향성을 못 잡아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진짜 미치듯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 무조건은.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아이가 너프하게 공부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진짜 불꽃을 태워보겠다 그러면 저랑 4대가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점수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똑같이 수학을 그냥 쉽게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수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너무 싫어하고 3학년 때도 변함의 느낌이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마술사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고, 진짜 죄송한데 확통을 선택해서 요렇게까지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 4등급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그러면 뭐 해박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다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 밑에 걸 만들기에는 확통이 더 편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능 최저라든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도 어머님들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야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 만들어진 생기부, 이미 거의 완성된 내신 등급을 그나마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가 쫙 나오는데, 물론 중앙대나 공립대처럼 아예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좋은 학교들 전부 다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면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보면 결국에 내신이 좋은 친구도 종합전형 쓸 때 뭐 가장 대표적인 얘가 고대 합추 전형이지만 지금 수능 최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재작년에는 7개였는데 지금 13개로 늘어났거든요. 올해? 그럼 내년 더 늘어나겠죠? 그럼 보면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는 등급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밑에 너무 진짜 의지가 없으면 이 선택하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27, 28, 29, 30 다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죄송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선택해서 내신을 친다 그러면 죄송한데 선택지가 없죠. 당연히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미적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잘하면 더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소중하게 만났으니까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솔직히 제가 그냥 대충 말한 것 같겠지만 저는 학생이 진짜 미적분 선택해서 발악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고 좋은 결과 만들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미적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노코멘트고, 이게 고민이 된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공짜가 없으니까 인마가 힘들겠죠.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자,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이 만약에 논술 전형을 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선택은 아예 10배, 익셉션 제어가 되는 거죠. 이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확률과 통계 선택해가지고 논술 쓸 수 있는 학교는 36대랑 가천대밖에 없습니다. 그 두 학교가 논술, 또 저는 논술 전형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 단순한 어떤 단답형 논술인데, 어쨌든 그 학교 말고는 이걸 선택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이제 제가 또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아 선택은 이 지역에 저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아 선택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제가 논술 얘기를 여기 지금 만약에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일부를 제가 수업을 했는데 올해만 딱 그랬는데 이제 뭐 도연이라든지 그 어머님들이 다 몰라요. 오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합에 올인할 친구들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 테니까 제가 논술 얘기를 빠르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월 9일날 개강을 하는데 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제가 시작할 때 논술이 6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8월달 됐을 때 17명이 되고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제 그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기자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14, 15, 16에 1차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걸 써놨는데 작년에 제가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어떻게 수업했고 뭐가 부족했고 이런 거를 알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결과에 대한 자신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자체를 장난치는 거는 정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작년에 파이널 할 때 2강의 시대 파이널 할 때 25명이 있었고 그 중에 정확하게 21명이 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여기 21명이 중복 합격을 포함시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고 예를 들면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친구가 중복돼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배제했고 그러면 딱 4명이 있잖아요. 그 4명 중에 3명 친구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명은 9월 이후에 논술 수업 들은 친구고 그 김무빈이라는 친구 딱 한 명만 3월부터 쭉 풀커리를 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러니까 홍 원장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굉장히 수학의 바다라고 그 대치동에 큰 논술만 하는 학원 원장님 계신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좋은 어떤 커리큘럼 소개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3년도에 우리 학원에 230명 중에 31%가 합격했다. 이거가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합격률이 낮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유튜브에서 하셔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에다가 수리 논술전을 써보면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합격률이 진짜 낮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합격률은 제가 표현을 더 크레이지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가 맞거든요. 그럼 올해도 저럴 것이냐 그러면 올해는 저보다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 정도 합격률은 안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그 4명 중에도 실질적으로 풀커리를 탄 친구 김무빈이라는 친구 딱 한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선택지가 되는 건 맞고 제가 이게 웃긴 게 그 설명회를 자세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 지금 다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꼭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조카가 있어요.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근데 첫째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의사인데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니까 내신 결과가 안 좋아요. 아이가 잠신고를 다니는데 잠신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근데 내신을 1학년 쳐보니까 지금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3.4 정도 나왔더라고요. 수학은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수가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언제 니한테 보내면 되냐. 저하고 편하게 지내니까 저한테 엄청 잘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인생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인간인데 그러면 제가 진짜 자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형수 그 수능은 내랑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짜줬어요. 다 짜주고 어디 갔다 하는 거 좀 형수가 좋아하니까 또 집도 강남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짜주면서 형수 다 필요 없고 3학년 딱 되기 직전에 내가 얘는 데리고 와서 논술 내가 시킬 거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수한테 아무리 망해도 중앙대 이상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수 좋아하죠. 근데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론 수능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수능은 하루에 결정나잖아요. 하루에. 논술은 여러 개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팩트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이것도 저한테 이제 사실 저는 이 지역 강동 지역은 저는 이 지역 오래 살아가 좋다 생각하는데 이 지역의 강사님들은 잘 모르고 뭐 이쪽 저쪽 막 여러 가지 이제 루트로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논술 어떻게 하면 많이 붙이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면 저는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하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강사 실력하고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이 안 그렇겠냐면은 내신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렇고 수능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학생도 최선을 다했을 때 무조건 결과가 잘 나오냐 그런 기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 결정되니까 올해도 제가 이틀 전에 신민욱이라고 제가 올해 정말 아꼈던 친구인데 광문고등학교 친구 아마 저희 학원 블로그에도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학원 블로그 잘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9월 시험 만점 받았거든요. 무조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원래 압도적으로 잘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6월도 당연히 일 나왔고 9월도 만점 나와서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하고 저도 신났죠. 근데 수능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 친구가 작년에 김무빈이라는 학생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망하고 지구학도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정도가 좀 심각해요. 이게 뭐 어머님들이 뭐 이름을 기억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수학이 77점 나와가지고 2등 컷이 나왔거든요. 그럼 잘한 거 아니냐? 아니죠. 9월에 만점이 나왔다니까요. 만점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루에 그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변수는 저는 매년 생긴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제일 마음 아픈 놈인데 금마가 그래서 한양대 빼고는 수능 체제를 다 못 맞춰가지고 물론 또 수능 체제 있는 것도 다 높게 썼어요. 왜 잘하니까. 근데 한양대 결과 이제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재수하겠죠.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이라는 것도 강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보상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경험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결과가 좋았던 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랑 기하 벡터가 예를 들면 세종대 이상을 가려고 논술을 쓰지 솔직히 말하면 과천대 가려고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종대 위의 학교들이 애초에 기하 벡터랑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선에서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들이 다 수리 논술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죠. 그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건 오로지 경험에서. 그래서 확률 통계랑 기하 벡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커버하는지는 사실은 설명되면 좀 시간이 길게 돼요. 그러면 일단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 기하 벡터는 아무것도 몰라도 제 수업으로 커버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완전 바닥이에요. 또. 근데 문제가 이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한양대든 연대든 고대든 지금 고대 생긴 건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상위권 학교에서 확통이 죄송한데 저 기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완전 노베이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올해 제가 했던 학생들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러프하게 확통은 학생들이 일단 딱 알아들을 건데 맞볼 시너지라는 아주 기본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 책인데 거기에 노말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이직, 노말, 터프가 있는데 터프 필요 없고 베이직하고 노말만 풀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상위권 학교 어느 정도 상위권 학교 후보한테 가장 진 같은 부분인데 제가 적어도 뭐 대충까지만 못하겠고 강동에서는 제일 논술은 제가 전문가라 생각하니까 아니죠. 완전히 일타라 생각하니까 확통 같은 경우는 맞볼 시너지에 노말까지 풀 줄 알면 제가 수업에서 다 커버됩니다. 연대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커버가 안 되는 일부 친구들을 매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제 9월 추석 때 되면 시대인재라는 학원을 제가 사랑해서 말고 거기에 강의가 많으니까 추석 특강을 무조건 보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추가로 뭔가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항상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커버를 치는데
어쨌든 마크 시너지 요 말까지만 알면 충분하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다루겠지만. 그리고 두 가지 더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서술의 반복과 반복이라는 거는 제가 32살 때도 논술을 해봤고 그때는 제가 머리도 팽팽하게 돌아가고 그때는 막 지금보다 솔직히 말해 수학 문제 훨씬 잘 풀었는데 그때는 합격률 솔직히 쪽팔리지만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논술 준비하면 보통 거의 다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아 내가 시더라 이렇게 잘 풀어주고 아니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다 떨어지지? 근데 지금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진짜 이거 쓰게 반복하는 것들이 집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한다고 착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서술이라는 거를 계속 써봐야지 첨삭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는 것 죄송한데 다들 많이 잘하시고 저는 특별히 더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계속 쓰게 만드는 게 이게 합격하는 방법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지 사실 그렇게 쪽팔리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친 듯이 시켰거든요. 미친 듯이. 그럼 아이들이 안 하면 저는 협박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게 이제 아마 후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그나마 진정성이겠죠. 어떻게든 시키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 합격의 비밀은 요거 맞고요. 너무나 당연히 맞고 제가 첨삭보다 형광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수업을 쫄래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아이들이 적어낸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상방향 수업할 때 여기에 2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7명이 있든 다 이름을 부르고 수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줘요. 계속.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외계 많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면서 쌤이 내 이름 얘기하네? 내가 적었던 거 진짜 봤구나. 이래 팍팍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첨삭을 현강에서 하는 저 나름의 스킬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요. 그리고 올해 14, 15, 16에 1차 발표나고 그 다음에 23일날 2차 발표나면 저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충 예상이 돼요. 그래도 한 7, 8명 빼고는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격률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충분히 좋은 합격률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어머님들 제가 딴 거 넘어갈 때 혹시 하나 그 주변에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면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논술 전형에 그냥 5명 중에 3명 합격한 게 아니라 한 방 가득 차서 25명 중에 21명을 합격한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다 거짓말이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도 알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 불가능한 세상이 없지만 그래서 한번 진짜 인터넷이나 맘카페나 물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논술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참을게요. 내신이 2.7인데 중앙대 이상 가고 싶어 하는데 광문고등학교면 당연히 논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한영고등학교인데 2.4의 내신인데 얘가 중앙대 무조건 이상 가야 돼. 무조건 아니 무조건 재수야 라고 하면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생기부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저도 계속 보면서 생기부를 보면 대충 아웃라인을 보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충 보여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 친구 2.4의 내신을 가지고 중앙대 다민치로 붙은지 안 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붙는 친구도 있고 떨어진 친구가 좀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논술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논술하면 안 되는 거고 일반고 광문고등학교 3점대인데 내가 그래도 인서울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진짜 죄송한데 정시 아니면 논술인데 제가 좀 이따 정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시에 대해서 허술하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강사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나쁜 강사라 생각해요. 특히 고3 가르치는 사람이 고3을 10년 이상 시도했는데 정시에 대한 비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나쁜 거죠. 아니니까. 어떤 학원에 누구라고 봐도 그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윤도영 선생님이라는 분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제 단톡방에 계시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인간 강사 중에 가장 그 입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강사잖아요. 그런데 그 한번 쳐보십시오. 보면 얼마나 진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근데 솔직히 맞거든요. 고3인데 현역인데 정시 파이트 한다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저는 함부로 얘기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면 네 과목 중에 죄송합니다. 두 과목은 빠그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는 수학 항상 1위였고 영어도 어릴 때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94점, 95점이었고 국어는 어떨 땐 3 나오고 어떨 땐 2 나온다 그러면 저는 콧방귀 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제가면 그런 애들 100명이 넘어요. 100명. 그러면 배제들 다 잘 되냐면 극소수만 잘 되거든요. 물론 극상위권 종합애들 말고 저도 아는데 그리고 아마 다른 설명회를 가셔도 다 그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과목이 모두 다 강점이다. 그럼 논술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내신이 알땅깔땅하다 고민해봐야 되고 내신이 충분히 좋다? 절대 논술할 필요 없죠. 왜?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얘가 도현이 어머니가 오신지 난 모르지만 도현이라는 친구가 논술 쓴다 그러면 제토디 팔 거예요. 여학생인데 절대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종합으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죄송하지만 내신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수학 기준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하실 테니까 그냥 형수한테 저희 대표님을 제가 형수라고 하는데 형수한테 제가 모의고사 2등급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준비된 친구도 있고 아예 준비 안 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솔직히 말하면 1등급이 나오나 2등급이 나오나 3등급이 나오나 제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하면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누군가 좀 더 많았고 누구 좀 더 덜했다는 차이밖에 안 보이는데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쳐봤을 때 적어도 재수생이 안 들어갔으니까 2등급 정도는 나오는 게 제가 이 학생이 영어를 못한다, 국어를 못한다 다 필요 없고 2등급 정도 나왔으면 오케이 나는 네가 수능 최저만 맞춰주면 충분히 비전이 있을 게 아니고 난 무조건 논술로 보내줄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상담할 때. 근데 아이가 3등급이에요. 3월 보고 3등급이 나왔어. 근데 어머니 아시겠지만 그 3등급이라는 게 진짜 실력인지 모르잖아요. 실수했을 수도 있고 뭐 감기 걸렸을 수도 있고 마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3등급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논술이 되겠다라고 되는 판단 되는 친구가 꽤 있거든요. 물론 1위는 땡큐고. 그래서 러프하게는 최소 2, 3등급은 돼야 되고 2등급이 이상 나오면 뭐 제가 수업할 거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수능과 정비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정비하지 않거든요. 수능 체제가 중요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논술 부분은 얘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갖다가지고 이제 어차피 제 연락처도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오시면 제가 심플하게 바로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좀 적어놓은 거는 어머니 사실 또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무 때나 막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도 다 의미가 있고 내신 기간하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 기간도 제가 지켜야지가 아니고 지킬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보시면 다 있으실 겁니다. 내용 자체도 보시면 제가 아마 전반적으로 딱 하나만 주제를 잡으면 야 너 내신 기간 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수능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한데 그런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후기 읽다 보면 여러 후기 중에 그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윤영이라는 학생이 올해는 제가 아마 고3 수업하면서 가장 고3이 적었던 해 중에 하나지만 그 올해 제가 무조건 A반에서 윤용이라는 친구가 내신이 1점 놀라지 마시고 1.07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 1등만 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능 체제도 다 맞춰갖고 뭐 치대나 의대 중에 하나 갈 것 같고 서울대는 저는 확실히 붙었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뭐 수능도 잘 쳤고 선사고 친구예요. 학교가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그런 좀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번도 안 치고 학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의 니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잘하면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그렇게 뭐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빠짐없이 풀커를 다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느낀 바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내신 기간에는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A반, B반, C반과 좀 다르겠지만 A, B반에서 내신에 올인해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따로 주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수능하고 내신이라는 게 결국 고3이 됐을 때는 이 교집합이 고2 때까지는 한
40% 정도 있다면 고3이 되면 배제고등학교 포함 모든 학교가 80% 이상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잘 알아요. 관심이 있으면 기출을 보면 알죠. 아, 이거 뭐 수능 똑같네? 라고 느끼는 게 3학년 기출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대신에 올인 해야 될 친구는 제가 진짜 따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그게 결국 수능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은 중간에 내신 기간이라 해서 커리큘럼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단 여기에 제가 대충 써놓죠. 내신과 수능을 학생을 구별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어쩌시 구별할 건데 라고 하면 후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스킬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